여러분, 이런 순간 한 번쯤 겪어보셨죠? 회사에서든 집에서든 상대방의 실수가 유독 또렷하게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저건 아니다 싶고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 번쩍 켜집니다. 마치 전구가 켜지듯이 정답이 너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이때 묘한 확신이 같이 올라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제일 정확하다, 내가 제일 옳다 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면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말이 나갑니다.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꽤 직설적으로 말이 튀어나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팩트 폭격입니다. 틀린 말 하나 없습니다. 논리도 맞고 근거도 충분합니다. 머릿속으로는 완벽한 답안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대화가 끝나고 나면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꼬입니다. 일은 더 복잡해지고 관계는 더 어색해집니다. 상대는 고맙다고는커녕 표정이 굳습니다. 심하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맞는 말을 했는데 결과는 엉뚱하게 나옵니다. 이럴 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틀린 말 한 게 없는데 왜 분위기가 이러지? 내가 너무 직설적이었나? 아니면 타이밍이 안 좋았나 하고요.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또 보고, 또 말하고, 또 후회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맞는 말을 하고도 자꾸 후회하게 될까요? 왜 똑똑하게 말했는데 삶은 더 피곤해질까요?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이 문제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빗을 쓰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말은 맞는데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서 결과가 뒤틀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지점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욱하고, 왜 후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답을 아주 오래된 지혜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더 강력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옮겨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를 무려 2000년 전 사람들도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답을 제시합니다. 이야기는 창세기의 첫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첫째 날에 빛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조금 뒤로 가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첫째 날의 빛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아직 해도 없고 달도 없는데 빛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고대의 현자 한 사람이 답을 합니다. 그 빛은 우리가 지금 보는 햇빛 같은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투명한 빛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서 세상 끝까지 막힘없이 보일 정도로 모든 것을 드러내는 빛이었다고 합니다. 조금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선명합니다. 모든 걸 드러내는 빛입니다. 숨겨진 것도 없고 흐릿한 것도 없습니다. 맞고 틀림이 전부 한눈에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빛이면 정말 편하지 않을까 하고요. 세상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이상 헷갈릴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이 빛을 만드신 분이 그 빛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점점 방향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그 완벽한 빛을 거두어 깊은 곳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게 좋은 빛이라면 왜 숨겼을까요? 더 널리 비춰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답안에 우리가 아까 고민했던 문제, 왜 맞는 말을 해도 관계가 깨지는지에 대한 힌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감을 잡아보면 이런 그림이 떠오릅니다. 모든 것을 단번에 드러내는 빛은 강력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위험합니다. 너무 강하면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기보다는 압도합니다. 드러내는 힘은 있는데 받아들이게 만드는 힘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결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욱해서 던지는 말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빛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확하고 강하지만 상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직선적이고 날카로운 빛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더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정말 도움이 되는 빛은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요? 왜 어떤 빛은 사람을 살리고 어떤 빛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꽤 현실적인 경고가 담겨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의 지배자가 그 완벽한 빛을 숨긴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빛을 숨기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만약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완벽한 빛을 손에 쥐게 된다면 서로의 약점을 낱낱이 들추어내고 결국에는 서로를 상처 입히게 될 것이다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드러내는 힘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손에 쥐면 결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진실을 밝힌다는 명목으로 상대를 공격하게 되고 옳음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관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런 모습 낯설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는
그 빛을 잠시 감춰둡니다. 마치 아주 귀한 보물을 어린아이가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해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힘과 태도가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그대로 던지면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선물처럼 들고 갔는데 결과는 흉기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욱해서 던지는 말들, 그 정확하고 똑바른 말들이 왜 상대에게 닿지 않고 튕겨나가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상대가 틀려서가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와 상태가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나는 지금 맞는 말을 하고 있는가 보다. 이 말을 지금 이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맞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같은 내용인데도 관계가 이어질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이 개념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장면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 단계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의 핵심을 발견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걸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여정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흐름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이 왜 상대를 아프게 만드는지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를 모르고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선을 조금 확장해 보겠습니다. 중동에서 나왔던 이 지혜와 아주 비슷한 결론을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동양의 가르침을 만나볼 겁니다. 서로 다른 문화인데도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 꽤 흥미롭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분의 일상으로 바로 가져올 수 있는 5가지 관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가 조금 부드러워지고 말이 덜 부딪히는 그런 변화들을 중심으로 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결과를 다르게 만드는 말의 방식, 사람을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말의 형태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정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듣되 한두 가지만이라도 챙겨가면 충분합니다.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 걸음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의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빛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온 세상을 비추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좋은 건 널리 써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으면 손님에게 내놓는 게 맞고 멋진 기획안을 만들었으면 바로 보고하러 가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들 이런 상황 익숙하시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가장 완벽한 빛을 만들자마자 그 빛을 그대로 감춰버립니다. 꺼버린 것도 아니고 아예 깊숙한 곳에 숨겨둡니다. 이 장면이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좋은 걸 만들고 쓰지 않는다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내가 정답을 알고 있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걸 바로 꺼내 쓰고 싶어집니다. 바로 말하고 싶고 바로 고치고 싶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 이야기는 그 지점을 멈춰 세웁니다. 정말 좋은 것일수록, 정말 정확한 것일수록 무조건 바로 쓰는 게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부터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맞느냐가 아니라 지금 꺼내도 되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과 방식의 차이가 모든 결과를 바꿉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어긋나 보이는 선택 속에 진짜 지혜가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러 어긋나게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직선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다시 바뀝니다. 왜 가장 밝은 것을 바로 쓰지 않았을까? 왜 일부러 숨겨두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말하는 방식, 관계를 대하는 태도, 심지어 일하는 방식까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빛은 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쓰이는 방식까지 포함해서 완성된다는 점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장면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낮의 태양을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햇빛은 좋은 것입니다.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햇빛을 눈으로 그대로 쳐다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잠깐이라도 제대로 보면 바로 눈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지 않고 그대로 계속 쏟아지면 그 빛은 더 이상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땅을 마르게 하고 식물을 말라 죽게 만듭니다. 좋은 것이 조건을 벗어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장면을 사람 사이로 옮겨보겠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상대의 문제, 상대의 실수, 그것이 너무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여과 없이 그대로 들이대는 순간 그 말은 상대에게 햇빛이 아니라 열기가 됩니다. 따뜻함이 아니라 압박이 됩니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상대의 표정이 바뀝니다. 방어가 올라오고 말이 줄어들고 결국 마음이 닫힙니다. 그 과정이 아주 짧습니다. 몇 초면 충분합니다. 다들 이런 순간 겪어보셨죠? 말 한마디 했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얼어붙는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사실은 맞는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말을 어떻게 전달했느냐가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이 고대 이야기가 전달하는 메시지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처음부터 빛을 숨긴 이유는 처벌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강한 빛을 그대로 맞으면 사람이 버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시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맞다고 해서 그대로 던지는 것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관계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진짜 능력이 드러납니다. 다 아는 사람과 잘 쓰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맞게 조절해서 쓰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조그만 생각을 바꾸면 방향이 보입니다. 나는 지금 맞는 말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이 말을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로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작은 전환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같은 말을 해도 상대가 받아들이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계가 깨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정답을 아는 것보다 정답을 다루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 이 멀리 떨어진 중동의 지혜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동양의 가르침과 정확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결론은 놀라울 정도로 같습니다. 마치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동양의 오래된 글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이런 흐름이 반복됩니다. 먼저 주역에서는 태양이 땅속으로 들어간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밝은 것이 스스로를 감추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는 내 똑똑함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감추는 것이 진짜 나를 지키는 길이라고요. 조금 의외죠.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하니까요. 노자의 도덕경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밝은 빛은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수수하고 어두운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겉에서 티가 안 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안은 누구보다 단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말도 재미있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장사꾼은 좋은 물건을 일부러 앞에 쌓아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은 오히려 깊숙이 보관해둡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오히려 평범하거나 심지어는 가난해 보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다들 이런 가게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겉은 평범한데 들어가 보면 정말 좋은 것들이 있는 곳 말입니다. 손자병법에서는 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나를 지키고 결국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드러내지 말고 숨겨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싸움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게 나가는 게 아니라 언제 꺼낼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걸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킬 줄 아는 것이다. 드러내는 것도 능력이지만 숨길 줄 아는 것은 더 큰 능력입니다. 조금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것은 바로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혜는 반대로 말합니다. 함부로 보여주지 말라고요. 준비되지 않은 곳에 던지지 말라고요.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가진 것들을 너무 쉽게 꺼내 쓰고 있지는 않았을까? 특히 말로 말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흐름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한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깊고 어두운 숲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주변은 조용하고 앞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약간 무섭습니다. 이런 상황 상상만 해도 긴장되시죠? 이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밝은 빛을 원합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 아주 밝은 횃불을 들고 흔들며 걷는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안전할까요? 밝기는 합니다. 앞은 잘 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는 숲속 전체에 나를 알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고 계속 신호를 보내는 셈입니다. 숨어있던 동물이나 위험 요소들에게도 아주 친절하게 위치를 알려주는 행동이 됩니다. 이건 조금 우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안전해지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실수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빛을 끄지 않습니다. 대신 방향을 바꿉니다. 빛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몸 가까이에서 조용히 사용합니다. 나는 보되 과하게 드러내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 장면을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상대의 실수가 눈에 훤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잘 안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걸 크게 비추고 싶어집니다. 마치 머리 위에 횃불을 들고 흔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위험한 시점입니다. 내가 상대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표적이 되어버립니다. 관계가 불편해지고 필요 없는 갈등이 생기고 결국 나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능력은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빛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비출지를 아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까지 잠시 감출 줄 아는 것.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걸 할 수 있게 되면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불필요한 충돌이 줄어들고 말의 힘이 더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아름답게 보존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춘다는 것이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나 지식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더 소중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답, 내가 가진 통찰을 마음속 깊은 곳에 잘 보관해두는 것입니다. 쉽게 꺼내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었는지, 그 사람이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지가 먼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지점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으면 바로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특히 맞다고 확신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입이 간질간질해집니다. 지금 말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멈추는 것입니다. 딱 한 박자만 늦추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관계를 지키고 사람을 얻고 상황을 이끌어갑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멋있는 사람은 항상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 꺼낼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과감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실력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까지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혜를 현실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꽤 중요한 원리를 하나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아쉽습니다. 이걸 실제로 어떻게 써먹을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고민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하나의 방식으로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여러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5개의 창문을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화가 많이 나는 상태라면 이 지혜를 마음을 다스리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자주 반응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능력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성장이라는 창문으로 바라보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내 힘을 쌓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일과 관련된 고민도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장과 일의 창문으로 접근해보면 언제 어떻게 꺼내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이 지혜는 하나의 정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언제 어떻게 꺼낼지를 선택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진짜 실력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5개의 창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집중할 단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사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장면, 그리고 가장 많이 후회하는 순간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를 보면 됩니다. 결국 사람입니다. 늘 사람 때문입니다. 직장 동료가 떠오르기도 하고, 부하 직원이 생각나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장면이 이어집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혹은 아이들까지 이어집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 크게 반응합니다. 더 많이 말하고, 더 강하게 말하고, 그리고 더 크게 후회합니다.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내 눈에는 너무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텐데 하는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결심이 하나 올라옵니다. 내가 이번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번엔 확실히 고쳐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늘 비슷합니다. 말은 했지만 관계는 더 어색해집니다. 문제는 풀리지 않고 감정만 쌓입니다. 옳음을 증명하려다가 관계를 잃는 순간이 반복됩니다. 조금 과장하면 이렇습니다. 맞는 말을 해서 이기고 사람을 잃는 상황입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꽤 손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2번째 창문, 사람과의 만남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상처를 남기지 않고 관계를 지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말은 하되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완전히 다른 결과로 연결시키는 방식입니다. 이제 아주 현실적인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머릿속으로 한 장면을 그려보겠습니다. 꽤 현실적입니다. 금요일 오후 4시입니다. 이미 느낌 오시죠? 주말이 1시간 남았는데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시까지 사장님께 반드시 기획서를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도 급합니다. 이때 담당자인 김대리가 자료를 가져옵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느낌에 안도하면서 첫 장을 넘깁니다. 그리고 바로 멈춥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몇 줄만 읽어도 느낌이 옵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결론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 있습니다. 게다가 숫자도 틀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전체 흐름이 어긋난 상태입니다. 이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켜집니다. 굉장히 강한 빛입니다. 마치 엑스레이처럼 모든 것이 보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설명했던 과정, 반복되던 실수,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결과까지 한 번에 연결됩니다. 여기서 감정이 올라옵니다.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또 이러지 하는 생각이 빠르게 올라옵니다. 심장이 조금 빨라지고 말이 목 끝까지 올라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충동이 생깁니다. 지금 바로 말해버리고 싶습니다. 기획서를 내려놓고 하나하나 다 짚어주고 싶습니다. 왜 틀렸는지, 어디가 문제인지, 무엇이 부족한지 전부 다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순간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선택이 갈립니다. 이제 갈림길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첫 번째 길은 우리가 평소에 익숙하게 선택하던 방식입니다. 지금 올라온 감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말이 바로 나갑니다. 김대리에 그대로 쏘아붙입니다. 정신이 있냐, 이게 뭐냐, 내가 뭐라고 했냐 하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 순간 내 속은 잠깐 시원해집니다. 눌려있던 감정이 빠져나오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김대리는 얼어붙습니다. 손이 멈춥니다. 판단이 느려집니다. 이미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5시 마감은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그리고 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경험은 김대리에 오래 남습니다. 다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결국 일도 사람도 동시에 잃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길을 보겠습니다. 조금 낯설지만 훨씬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일단 멈춥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올라온 그 완벽한 정답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없애는 게 아니라 보관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문제점, 틀린 부분, 아쉬운 점을 전부 다 마음속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 집중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봅니다. 지금은 교육의 순간이 아니라 마감의 순간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입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김대리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김대리, 마지막까지 기획서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일단 그 노력을 먼저 인정해줍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방향이랑 결론이 조금 다르게 나온 것 같네요. 사실을 말하되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피드백은 월요일 아침에 커피 한잔 하면서 차분하게 얘기해봅시다. 지금 바로 다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옮깁니다. 그리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5시 보고니까 이 안에서 가장 핵심인 3페이지만 같이 빠르게 정리해보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100의 빛을 지금 당장 전부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남겨두고 일부만 사용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고수의 방식입니다. 다 아는 사람보다 다루는 사람이 더 강합니다. 언제 쓰고 언제 미루고 어떻게 나눠서 사용할지를 아는 사람이 결국 상황을 이깁니다. 조금만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타이밍을 맞히는 사람이 결국 사람도 살리고 일도 살립니다. 이 대사가 정말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오려면 겉으로 보이는 말보다 그 안에서 돌아가는 마음의 흐름이 먼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은 결과이고 그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는 몇 단계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의식적으로 익혀두면 같은 상황에서도 훨씬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스캔입니다. 김대리의 실수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 밝아지는 그 느낌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지금 내 안에서 아주 강한 빛이 켜졌구나. 내가 문제를 정확히 보고 있다는 상태구나 하고 스스로 인지하는 단계입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바로 감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판단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춤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빛을 그대로 내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상대는 위축되고 일은 늦어지고 분위기는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는 말을 하는 것과 결과가 좋아지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걸 2단계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은닉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내가 발견한 모든 문제와 지적거리를 마음속에 잠시 보관하는 것입니다.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넣어둡니다. 마치 귀한 물건을 잠깐 서랍에 넣어두듯이 말입니다. 입이 근질근질해도 여기서 딱 한 번만 참고 넘기는 겁니다. 이 한 번이 전체를 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출력입니다. 이제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를 낮추는 말이 아니라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표현합니다. 일단 이 부분부터 같이 보자. 지금 이 상황을 먼저 정리해보자. 하는 식으로 작은 빛만 켜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만 딱 그 정도만 사용하는 겁니다. 이 4단계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습관이 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말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과정이 쌓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진짜 실력은 많이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적절히 꺼낼 수 있는 데서 완성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방식을 실제로 써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현실적인 결과부터 보입니다. 5시 마감은 지켜집니다. 분위기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김대리도 멈추지 않고 같이 움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김대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방금 전까지 공포에 가까워질 수도 있었던 감정이 안도감으로 바뀝니다. 혼나지 않았다는 안도, 그리고 함께 해결하고 있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진짜 변화는 월요일에 나타납니다. 주말 동안 감정이 상한 상태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이 완전히 다르게 시작됩니다. 김대리는 방어적인 상태가 아니라 열린 상태로 출근합니다. 그때 비로소 제대로 된 피드백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 여기서 이렇게 바꾸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차분하게 나눕니다. 이때는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전혀 다르게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이때부터는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건 강요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변화입니다. 자기 안에서 시작된 변화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알고 있던 100을 한 번에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잠시 나눠 쓰고 타이밍을 조절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도 지켰고 관계도 지켰고 성장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상대를 덮어주려고 잠시 눈을 감아준 순간 상대는 나에게 마음을 열 준비를 합니다. 이 흐름이 만들어지면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 억지로 애쓸 필요가 줄어듭니다. 이미 관계 안에서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길게 돌아온 것 같지만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완벽한 빛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아닌지, 언제가 문제이고 어디가 어긋났는지 충분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이미 큰 능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합니다. 그 빛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그대로 쏟아내면 편할 수는 있지만 그 순간 상대를 베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잠시 아껴두면 사람을 살리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부족해 보일 때, 틀린 것이 눈에 너무 잘 보일 때, 그때 한 번만 멈춰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옳음을 잠시 미루는 것입니다. 없애는 게 아니라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상대가 준비되었을 때 조용히 건네는 것입니다. 마치 어른이 아이에게 때를 기다려 선물을 건네듯이 말입니다. 이 차이가 결국 품격을 만듭니다. 누가 더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잘 다루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빛을 내는 것보다 언제 빛을 숨길 줄 아는지가 더 큰 힘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한 가지를 마음에 담아가신다면 내일의 말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결국 삶의 방향도 조금씩 바뀌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